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과연 까마득한 옛날 석기시대 우리 조상들에게도 사치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석기시대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털가죽 옷을 입고 거대한 매머들을 쫓고 춥고 배고픈 환경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그런 척박한 모습.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 역시 뭔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 했다면요? 네, 바로 사치품 말입니다. 자, 그 증거를 찾아 한번 과거로 떠나보죠.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장신구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인류가 무언가 상징적인 생각을 했다는 첫 증거가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몸을 꾸미기 위한 장식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4만 2천. 이게 뭐냐면요. 무려 14만 2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시간 개념이 잘 잡히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과거죠. 이 장신구는 모로코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바다 달팽이 껍데기들인데요. 진짜 신기한 건 이걸 먹으려고 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세히 보면 끈에 꿰 수 있도록 일부러 구멍을 뚫어놨어요. 목걸이나 팔찌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나 예쁘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같은 부족이야.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걸 넘어서서요. 그냥 순수하게 예쁘고 희귀한 걸 좋아하고 모으고 싶어 했던 본능에 대한 단서도 있습니다. 전문가인 케네스 맥나마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수집광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사촌격인 네안데르탈인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손토끼가 그 엄청난 증거인데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해요. 약 40만 년 전에 한 네안데르탈인이 이걸 만들다가 아주 예쁜 별 모양의 성게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기능에 방해되니까 그냥 깨부수고 도끼를 만들었을 텐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화석을 그대로 살려서 도끼의 일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도구가 아닌 거예요. 실용성을 넘어서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걸 소중히 여겼다는 어떤 미적인 감각의 증거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죠. 이 물건들과 이걸 만든 사람들은 과연 한 곳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을까요? 옛날의 교역은 요즘처럼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을,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이어주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그 자체였던 거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이 바로 이 네트워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넓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임즈베리 아처라는 별명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스톤헨지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유골을 분석해보니까 완전 반전이었어요. 영국 토박이 아니라 저 멀리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 온 이주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선 당시 영국에선 볼 수도 없었던 가장 오래된 금과 구리 세공품이 같이 나왔어요.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귀한 기술을 가진 금속 전문가였고 자신의 기술을 알아주는 곳을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겁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할 증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동한 건 어쩌면 약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케일이 훨씬 커요. 말 그대로 산의 일부로 옮겼거든요. 240km.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랑 비슷해요. 상상이 되세요? 이 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스톤헨지를 이루는 돌 중 하나인 청석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운반된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트럭이나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톤짜리 돌들을 240km나 옮기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합쳐야 했을까요? 한두 부족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쭉 한번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졌던 편견. 그러니까 석기시대 사람들은 그저 생존에만 급급한 원시인이었을 거라는 이 낡은 관점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죠. 새로운 진실은 이거예요. 그들은 상징으로 생각할 줄 알았고, 우리처럼 서로 연결된 사회를 이루었으며,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석기 시대의 사치품들은 요즘처럼 돈 자랑하려고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문화의 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바로 이런 기능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걸로 나는 누구다라고 보여주고, 이걸 주고받으며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고, 또 이걸 매개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결국에는 우리라는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 거죠. 이게 바로 인류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물건, 뭐든 좋습니다. 그 물건에 담긴 마음이 혹시 14만 년 전 처음으로 조개 껍데기를 목에 걸었던 우리 조상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